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오미크론 이슈까지 굉장히 시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우리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해지 수단에 대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추천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문제, 그리고 오미크론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추천한 3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제가 한번 1차로 검증을 하면서 한 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려고 하거든요. 투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공부 연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은 종목 한 개를 선정하셔서 선정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에게 미주부 투자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선정 기간은요, 깔끔하게 영상을 올리고 24시간 이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허츠입니다. 허츠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니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적인 렌터카 업체죠. 아마 상장 폐지를 한번 당했다가 다시 재상장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렌터카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걱정이 없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이 허츠와 같은 렌터카 업체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칩이 부족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칩 부족 현상으로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었고, 그러면서 이 렌터카 업체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치 같은 기업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제가 허치를 잠깐 봤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반토막이 났었고요. 지금 다시 회복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에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를 찍었네요. 지금 허치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다시 매출도 회복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다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으로 허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으로는 에버트 레보레토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의료 장비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수술 관련 장비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가 생기면서 코로나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추천해주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문제나 여러가지 오미크론 이슈라던가 여러가지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뭔가 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에버트 레보레토리 같은 기업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한 2022년에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있을 때 좀 자산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1년 정도 보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번째 기업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 기업도 주가 변화를 한번 봤는데요, 최근 1년 주가 변화를 보면 27% 정도 상승했고요. 5년 주가 흐름을 보니까 굉장히 차트가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때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주가가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죠. 5년 전 주가가 한 39불, 40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50%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배당금도 지급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한 1.38% 정도 되고요. 배당금을 계속 올려준 기간은 8년 동안 계속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 기업의 최근 10년간 PE 레이셔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봤는데요, 주가는 맨 위에가 이제 주가 그래프고, 두 번째 그래프가 EPS고요. 세 번째가 PE 레이셔거든요. 그래서 주가와 EPS에 따른 이 PE 레이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과거 10년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이 좀 들쑥날쑥했죠.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보다는 좀 들쑥날쑥했고,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부터 아마도 이 코로나 진단 검사 키트 때문에 EPS가 좀 올라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PE 레이셔 같은 경우는 2020년
2022년 3분기와 4분기보다는 좀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가는 더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EPS가 계속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스마트렌트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홈 관련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건물이나 집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이 IoT 기기를 설치해주고 또 앱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이 로드맵에는 이 IoT 키워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 IoT 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좀 외면받아 왔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렴하다. 앞으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2021년 8월 25일에 상장을 했고요. 시초가가 한 12불 정도였었는데 지금 거의 처음 상장했을 때 가격 수준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봤는데 시가총액은 한 2.195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 이 파이낸셜 정보가 없어서 제가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나온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을 보니까 한 3,500만 불 정도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2배 이상 상승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매출을 의미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트 오브 레비뉴,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분기도 그렇고 최근 9개월 실적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3분기까지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일단 이 부분을 보시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7,596만 9천 불 정도 되는데 매출 원가가 매출보다 더 높습니다. 일단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 하드웨어 매출 부분이 거의 원가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원가 수준으로 제공을 해주고 앱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높은 기업에는 별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네요. 당연히 매출 원가가 매출보다 높기 때문에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적자 기업입니다. 자, 월가 전문가가 왜 이런 기업을 추천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3개 기업을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었던 허치와 에버트 레버러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렌트, 이렇게 3개 기업에 대해서 제 스타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왔거든요. 미주부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오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템플릿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부분은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 예상과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빨간색 부분이요,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왔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라던가 수익성 지표, 매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성장성 지표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 성장성, 순이익 성장성과 매출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를 이렇게 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RSI 14 지수도 이렇게 가져왔고, 현재 주가와 팀랭크에서 제공하는 1년 뒤 목표 주가까지 가져왔고요. 그래서 팀랭크 목표 주가 대비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팀랭크 목표 주가와 제가 산정한 적정 주가를 같이 참고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좀 판단해 보는 편인데요. 허치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일단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PS 레이시오가 1.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순이익 성장률이 왜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순이익 성장률은 지금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순이익이 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렌터카의 수급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도 이렇게 순이익이 조금 역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버트 레버러토리 같은 경우는요, 순이익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는 134불 정도 현재 주가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성에 따른 적정 주가는 오히려 좀 낮게 나왔네요.
그리고 팀랭크의 목표 주가가 한 141불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RSI 14 지수를 보시면 지금 71.58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렌트 같은 경우는 뭐 재무자료나 컨센서스 자료가 없어서 값을 구하지를 못했는데요. 스마트 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더 높고 수익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한 개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에버트 레버러토리를 선택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해줬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기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꼭 한 개의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서 미주부 투자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24시간 뒤에 고정 댓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다이어리를 받을 주소를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